혹시 다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일어설 때마다 몸이 떨리고 휘청거리지는 않으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차고 내려갈 때는 균형을 잃을까 걱정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2023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62% 이상이 다리 근력이 감소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침 식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우 박사입니다. 대한노인의학연구소에서 노년기 영양 및 신경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서울의 수천 명의 노인분들과 함께 다시 힘있는 두 다리를 되찾고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리의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너무도 익숙한 주방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리의 힘을 회복하려면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도 몸이 올바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육은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는 바로 집에서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단 하나의 적절한 식품을 알맞은 시점에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다리 근육 사이의 신경 연결이 단 12시간 만에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졌던 운동신경계까지 다시 깨워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약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는 걸까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거의 96%의 노년층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매일 잘 챙겨 먹고 있음에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너무도 닮은 한 가지 진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환자 한 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에 사는 68세의 김씨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시던 날 그분은 2층 진료실까지 올라오는 6계단조차 오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된 싸움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 원래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밀하게 검진한 결과 김 어르신의 다리는 근육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경 연결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근육 섬유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근육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운동신경계가 둔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숙련된 일꾼들이 자리에 있는데 지휘관과의 통신이 끊긴 상태처럼요. 그리고 김 어르신은 그런 상태에 놓인 수많은 노년층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신경 단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아미노산 비타민 B군 그리고 콜린까지 함유된 두뇌 척수 근육을 다시 연결해주는 맞춤 식단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확한 아침 식단을
2주간 실천한 후 김 어르신은 계단을 훨씬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아직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믿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5년간 300명 이상의 고령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하며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4가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자신이 영양을 잘 챙기고 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실수, 단백질은 챙기지만 로이신, 르친에 부족하다. 근육을 켜는 스위치 아미노산 많은 분들이 고기, 달걀,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다시 켜기 위해서는 로이신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특히 웨이 단백질, 전란 통달걀, 닭가슴살 같은 고품질 단백질 식품에서 로이신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로이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시동 버튼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근육 합성 신호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로이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에 콜린 촐린액을 섭취하지 않는다. 신경 신호가 멈춘다. 콜린은 아세틸콜린 아체틸초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뇌가 근육에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필수적이죠. 하룻밤 수면 후 우리 몸의 아세틸콜린 수치는 가장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에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운동신경계가 조용히 멈춘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있어도 신호를 받지 못해 수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고 반응도 느려지고 쉽게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비트에서 나오는 질산염 니트레트를 무시한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든다. 다리의 혈관은 노화의 첫 번째 타깃입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피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셈입니다.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체내에서 질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빠르게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취 후 90분 내에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 식사의 타이밍을 놓친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저녁에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근육 약화를 가속화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하고 사용하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먹으면 아침과 점심에는 근육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수면 후 아침 시간대는 뇌와 근육이 영양신호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당신의 몸은 하루하루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딱 12시간 안에 아침 식사 한 끼로 다리의 힘을 다시 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신경과학과 노년기 영양학에 기반한 매우 간단한 4단계 루틴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양노인의학연구소에서 500명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해온 방법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근력 회복을 넘어 다리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력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1단계 기상 후 30분 이내 비트, 스무디 플러스 그릭 요거트 한 컵. 비트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질산염, 니트레트. 이 풍부하고 그릭 요거트는
고품질 단백질과 소화를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혈액순환과 소화 시스템을 깨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즉, 지속 가능한 다리 힘의 기초입니다. 2단계 가벼운 산책 15분 스무디를 마신 후에는 실내 또는 야외에서 15분간 천천히 걷기.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움직임은 비트의 질산염이 질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전환되어 하체 근육으로의 혈류를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약 없이 스스로 혈액을 펌프하는 방법입니다. 3단계 신경 근육 회복. 아침 식사 산책 후 20분이 지나면 신경계와 근육을 다시 연결해주는 아침 식사를 드세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란 달걀 2개 콜린 풍부, 아세틸콜린 생성, 근육 수축, 신호 활성화, 치즈 1조각, 연두부 또는 퀴노아 1컵 채식 시, 로이신 공급, mTOR 자극, 근육 합성 시작, 시금치 케일 겨자잎 등 짙은 녹색 채소 1컵 항산화 항염 효과, 신경염증 억제 및 근육 보호.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바로 운동신경계 회복용 식품 처방입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영양소, 정확한 신호로요. 4단계 하루 전체의 단백질 분산 섭취 근력은 단 한 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모두에 고품질 단백질 25-30g 이상을 포함시키세요. 특히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는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30-40g 이상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걷기 계단 오르기, 정원 손질 등 가벼운 신체 활동 후 1시간 이내에는 단백질 간식을 꼭 챙기세요. 이때가 바로 근육신경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위의 4단계를 제대로만 실천하신다면 첫날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의 떨림이 줄어들고 일어설 때 더 이상 휘청이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은퇴자 윤 여사님은 매일 아침 묽은 우유 한 잔과 딸기잼을 바른 흰 식빵 한 조각만 드셨습니다. 가볍게 먹는 게 속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무릎이 약간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일어설 때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계단 중간에서 쉬어야 했으며 심지어 집 안에서도 몇 걸음 걷는 사이에 중심을 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녀들은 혹시나 어머니가 넘어질까 걱정돼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달고 실내용 보행 보조기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아침 식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아침 식사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같은 68세의 김어르신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대충 때우던 식사를 멈추고 전문가가 제안한 회복 아침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비트, 스무디 한 잔으로 다리 혈류 개선, 달걀 2알로 신경신호 회복을 돕는 콜린 공급, 치즈 1조각과 볶은 시금치로 로이신과 자연 한겸소 공급. 단 2주 후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일어날 때 더 이상 느릿하지 않아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었어요. 같은 나이, 비슷한 시작. 하지만 작은 조정을 선택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더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자신감을 되찾고 몸의 주도권과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두 번째 김 어르신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한 여정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침 식사 글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 몇 가지 작은 변화. 하지만 제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몸은
내일 아침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이신 루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고 콜린촐린.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신호를 다시 연결하며 비트 속 질산염 나이트레이트. 혈관을 확장시켜 약해진 근육 하나하나에 영양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적절한 시간, 적절한 양으로 섭취되었을 때 불과 며칠 만에도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부모님, 가족 혹은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느끼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단 일주일만 당신은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일어설 때 가벼움 걷는 발걸음의 안정감, 그리고 다시 돌아온 몸에 대한 자신감까지. 참고로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수 건강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적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리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아침 식사에서 시작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